섞인 이 목소리 내가 필요하다던 그 말 그것으로 족한 거지 나 하나 힘이 된다면 내게 울거지 눈으로 나를 보며 넌 물었지 사랑의 다른 이름은 아픔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며칠 사이야 널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도 하지 못한 말 혼자서 되뇌었었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나를 봐 이렇게 곁에 있어도 널 같이 Letter from Flower. 우리 동네에 사는 황야의 무법자를 소개합니다. 그 황야의 무법자는 사당동에 거주하며 아직 결혼도 안 한 아가씨입니다. 텍사스의 무법자는 말을 타고 다니지만 대한민국의 도로를 달리는 그 무법자는 하얀 경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 그녀를 꽝 박는 또 다른 무법자가 나타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그녀의 엄마인 저는 아침 출근길마다 달리는 경차가 안 보일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신이시여, 나의 딸이 절제하는 운전을, 양보하는 운전을 하게 해주소서. 한 번은 제 딸인 그 무법자의 차를 탔는데 도저히 나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SOS를 요청합니다. 그녀는 혼잡한 사당동 내거리에서 노란선을 넘어서기도 하고 고속도로에서 유턴도 하며 어머나 고가도로 진입로에서 차선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녀는 드라이브는 묘기 대행진을 하는 서커스 같습니다. 하여 전국 곳곳에 있는 청취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황야의 무법자를 위하여 만약 하얀 경차를 미친듯이 몰고 가는 제 딸을 발견한다면 정신 차려! 하고 대신 전해주세요. 딸아, 운전 좀 얌전히 해다오. 따님의 난폭 운전으로 인해서 이거는 뭐 초보 운전도 아니고요. 그냥 난폭 운전이네요. 아니 고속도로에서 유턴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 어떻게 유턴을 했지? 어쨌든 노란선 넘어가는 건 불법인 건 아시죠? 네, 전부 불법이네요. 안전운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저의 그 매니저, 노대웅 매니저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저한테 운전을 그렇게 가르쳐놓고 저보고 운전은 자기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남이 와서 박으면 그냥 끝인 거다.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곤 하거든요. 어쨌든 그 말을 새기면서 항상 안전운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따님 듣고 계시면 네, 절대 빨리 간다고요. 영영 빨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히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아끼는 딸이니까요. 저희가 구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구두 신고 운전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스위스로의 드라이브 띄워드릴게요.
MBC 라디오. 너 요즘 갈수록 예뻐진다. 그이가 항상 편안하게 해주거든. 진짜 사랑받는 느낌? 부럽다. 나도 그런 멋진 애인 있었으면. 사랑한다면 편안하게 해주세요. 바이네르처럼. 애인 같은 구두 바이네르. 안녕하세요, 윤도현입니다. 오페라 유령의 앤드루 로이드 웨버, 그의 신화가 시작된 첫 작품을 아시나요? 바로 그가 가장 사랑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입니다. 세계를 놀래킨 뮤지컬 사상 최고의 음악, 이 흥분된 무대가 찾아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소리로 표현하는 라디오 드라마는 상상 때문에 여러 해프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1938년 미국에서 방송된 화성인의 지구 습격을 다룬 라디오 드라마 우주전쟁인데요. 분명 실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방송을 듣던 사람들은 지구에 화성인이 침공했다며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을 벌입니다. 그만 상상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됐던 거죠. MBC 라디오는 유쾌한 상상을 그립니다. 95.9 MBC 라디오. 지금은 빛나는 당신을 위한 시간.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커피는 역시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 블렌드야. 근데 에메랄드 마운틴이 어디에 있는 산이지? 에메랄드 마운틴은 산이 아니라 콜롬비아 원두지, 원두. 환생의 풍미 콜롬비아 원두.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 블렌드. 사용된 원두 중 51%가 콜롬비아산입니다. 코코밥 마셔보니 딱 내 스타일. 탱글탱글 알맹이 딱 내 스타일. 벌컥벌컥 마시니까 재미없지. 알맹이를 씹어줘야 음료의 완성. 후루후루 마시니까 재미없지. 탱글함을 씹어줘야 코코팜 완성. 19년째 사랑받는 코코팜 너뿐이다. 닥터배, 환절기에 피부가 많이 상했어요. 어떡하죠? 자기 전에 수분 크림을 듬뿍 바르고 자세요. 닥터배, 회사에서 월급을 늦게 줘요. 어떻게 하죠? 회사 전화번호 저한테 주세요. 당장 박살내 드리겠습니다. 닥터배, 밤마다 방송을 하면 배가 너무 고파요. 어떻게 하죠? 그건 나도 마찬가지. 백이성, 예은과 유빈이 함께하는 솔리시티 막스 컨딕토리움 1.4 고민연구소. 별밤 개편 중 가장 크게 바뀐 코너입니다. 인류의 모든 고민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별밤 인류 종합 고민연구소. 매주 목요일 별밤과 함께 하실 세 분입니다. 백이성 씨, 원더걸스 예은 씨, 유빈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게스트가 바뀌었나? 지금 백이성 씨가 굉장히 화난 미소를 원더걸스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다고 네. 그랬어요. 정말. 수요를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한다고 그랬어요. 목을 한다고. 아주 각가지 미녀들을 다 만나시네요. 강 미녀들. 네, 강 미녀들. 강나라의 미녀들이 아니고 그냥 미녀들. 강 미녀들. 강 미녀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세 분은 이렇게 초면이신가요? 뵌 적이 있겠죠? 초창기 때 많이 뵀죠. 초창기 때. 언제 뵀었죠? 저희? 몰라요? 또 라디오도 하시고 계셨고요.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초창기 때 많이 뵀어요. 1집하고 2집 할 때 한참 활동할 때 많이 방송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중간에 미국 떠나시는 바람에 네네. 없어지고 저는 계속 지키고 있었죠. 미국 따라가려고 했는데 못 따라갔어요. 안타깝게 됐습니다. 안타깝네. 백이성 씨는 몇 주 만에 뵙습니다. 뵙습니다. 네. 네, 뵙습니다. 네, 2주 정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요. 해외로. 네, 동남아 순회 공연. 정말요? 정말 동남아 순회 공연인가요? 네네, 파타야 갔다 왔습니다. 정말요? 멋집니다. 파타야 공연 갔다가 네, 왔습니다. 또 세준 씨가 나와주셨어요. 아, 그래요? 재미없었겠네요.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던 걸로 하죠. 그렇죠. 네, 의외로 반응은 좋았지만 네네. 그래도 백이성 씨가 매우 보고 싶었어요. 아니, 그나저나 수요일날 코너에서 왜 제가 또 목요일로 옮겨졌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하다 원래 세상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사실 저는 와서 대본을 받았을
뿐이고요. 네네. 우리 김재희 PD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우리 그 김재희 PD가 원래 네. 오렌지 PD예요. 네네네. 해외를 많이 다니시 산초가 돼서 네. 나타나셨어요. 아, 오늘 꽃무늬 옷을 예, 입고 한 오셨는데. 네, 화사해요. 5, 6, 7년 만에 뵌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5, 6, 7년 만에 오. 이렇게 다시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멋있어지셨어요. 어쨌든 함께 오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코너보다 이 코너가 더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중심 돼야죠. 그럼요. 제가 꼭 아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원더걸스 네. 지금 오시고, 네, 백희정 씨 내가 오셨는데, 이 중심 코너 돼야죠. 내가 무조건 나가요. 그럼요. 네네. 아. 무조건 나가요. 그리고 예은 씨, 유빈 씨.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보고 싶었어요. 방송 중에 화를 내고 그러세요? 네. 보고 싶으시네요. 네. 네, 맞아요. 아니 또 제가 없을 때 일일 DJ로 네. 별밤도 지켜주시고 네. 맞아요. 참 이렇게 게스트도 와주시고 제가 믿는 친구들이랑 이 친구들밖에 없거든요.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좀 그쵸. 모일 것 같아서. 한국을 거꾸로 들어서 탈탈 털어도 친구가 이 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좋습니다. 임성엽님, 옛 누나, 유빈 누나 고3인데 나온다고 해서 야자 마치고 집에 뛰어왔어요. 힐링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그래요. 자, 별밤 소비 전화 받고 처음에 어떠셨어요? 두 분 굉장히 또 바쁘셨잖아요. 드라마 또 뮤지컬로. 네. 네. 일단은 저희 라디오 게스트를 고정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아 정말요? 저는 있었어요. 노바디 때 음. 아, 그렇구나. 했었는데 네. 한창 쉬어서 음. 지금 감 많이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말을 또 막 잘하는 편도 네.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윤 DJ가 네. 계시니까 그래요. 믿고 네. 그냥 오는 걸로. 예은 씨는 언니 같은 캐릭터예요. 그죠? 톡 쏘아서 네. 돌직구로 정말 그쵸. 아픈 걸 못 느낄 정도로 아픈데. 그럼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수화제기도 언니예요? 누가 제일 언니예요? 유빈 씨하고 저하고 동갑이고요. 아, 예은 네. 씨가 제가 한 살 어려요. 네, 한 살 어리고. 뭐 그렇습니다. 유빈 씨는 굉장히 고즈넉하게 음. 동네 아줌마처럼 동네 형. 소글소글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천천히. 그래서 아주 맞아요. 고민 상담에 적합한 두 분인 것 같습니다. 자, 별밤 인류 종합 고민 연구소는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예은 씨가 참여 방법 알려주십니다. 네, 별밤 인류 종합 공인 연구소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imbc.com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시면요, 제작진이 선별해서 약간의 각색을 더해서 방송에서 소개도 해드리고요, 선물도 드린답니다. 자, 그럼 별밤 인류 종합 고민 연구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2부에서는 청취자분들이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신 두 개의 사연을 만나볼 텐데요. 유빈 씨 앞으로 온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별밤 인류 종합 고민연구소에 찾아온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군면제를 받아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얼굴도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회사에 입사한 첫날부터 회사의 모든 여직원분들, 심지어 결혼한 여부장님들까지 늘 뽀송뽀송 승환씨 하며 저를 챙겨주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한 마음과 함께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열심히 일만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선 절대 연애를 하지 않겠다고 나름 규칙도 세웠죠. 하지만 이런저런 일로 타부서 여직원과 어쩌다 밥을 먹는 날이면 회사에는 이승환이 누구누구랑 사귄다, 누구누구한테 작업 중이다 피곤해. 소문이 금세 퍼지곤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면 여지없이 선배들이 제게 와서 승환아, 사내 연애 절대로 안 할 거라며 그 결심 무너진 거야? 승환씨 능력 좋아, 우리 회사의 카사노바 탄생 하면서 놀리시더라고요. 그냥 웃으며 지나치기엔 참 많은 분들의 관심이 제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신경 쓰지 않고 남자답게 묵묵히 일만 하려고 하는데 회사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의 연애사에 끼어들까요? 사실 연애사도 아니에요. 밥 한 번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인지. 혹시 제가 정말 바람둥이일까요? 어느새 주위 사람들로 인해 제 성격이 저도 모르게 바뀌어가는 건 아닌지 혼란스럽습니다. 한 달에 서너 명의 다른 여자와 밥을 먹으면 바람둥이인 건가요? 회사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고민이에요. 어머, 이게 그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그 상황이 되게 피곤한 상황이네요. 네. 백희정 씨 조금 공감하십니까? 공감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실질적인 이 사연이 사실인지 네. 아닌지 그거부터 여부를 밝혀야 됩니다. 정말 밥만 먹은 건지. 네. 지금 보면 이 글들을 보면요, 소설과 다름없어요. 아. 이거 상상 속에 가능한 법이거든요. 약간 현실성이 없긴 네네. 해요. 그래, 그런가요? 분명 보송보송한 승환 씨인데 네. 보송보송한 승환 씨가 지금 이 시간에 사연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어야죠. 그런 뜻이군요. 약간의 도끼병이 있어요. 왜 연애를 안 하시는지. 그렇죠. 도끼병이 자기를 팍 찍어서 어머 쟤나 좋아하나 막 찍히고.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가 없으시니까
별로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여자친구분이 생기시면 오히려 더 좀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럼 예은 씨면 남자친구가 네. 승환 씨예요. 네. 근데 이제 옆에서 밥 먹자 그랬어요, 그냥. 네. 그럼 나 지금 여직원하고 밥 먹는데 괜찮겠어? 뭐 괜찮은데 그게 이제 계속되면은 조금 내일은 화가 날 저쪽 것 같아요. 직원하고 네, 내일은 저쪽 직원하고. 김 대리 네. 다 여자분이랑 네네. 계속해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네. 왜 남자들이랑 안 먹지? 응. 아니면 좀 여럿이서 같이 먹으면 안 되나? 좀 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성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음. 이분은 결혼을 하고 애인을 만나고 해도 네. 똑같은 자기 버릇을 못 고치는 거죠. 이분은 그런 버릇이 거구나. 습관이에요, 습관. 이게 이 보내준 사연이 사실이라면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사실 또 나쁘다고 하긴 또 그렇잖아요. 자기 본인은 지금 짝이 없으시니까 짝을 찾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정말 그냥 친구 사이로 이렇게 밥을 먹는 걸 수도 밥을 먹는 것 있는데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어떠세요, 유민 씨 보시고? 저는 솔직히 아까 네.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매니저 오빠가 이걸 읽어보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배부른 소리 한다고. 네. 먹을 수 있는 게 어디냐? 네. 그럼요. 고민의 가치도 없다. 그렇죠. 그냥 그 마음껏 즐기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마음껏 즐겨라. 밖에 강아지 안 보고 계신 저분인가요? 유빈 씨가 의외로 쿨하신데요. 근데 정말 본인이 떳떳하시면은 굳이 이렇게 회사 분들이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맞아요. 네, 편하게 회사 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근데 그 남자분의 성격에서 프리하게 생활하고 정말 쿨하게 내가 떳떳하면 네. 근데 정작 여자친구를 못 사귀게 돼요. 아. 예은 씨처럼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카사노바 얘기 듣고 지금 뭐 난리 났는데 그럼 사실 예은 씨 내가 네. 요즘 직장 생활하다가 진짜 눈에 들어와서 저랑 교제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라 그럴 거예요? 어머 카사노바. 어머 카사노바. 아니 진짜 다 찔러보신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정작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럼 총알을 한 방을 아껴놨다가 한 방. 그럼요. 저격수는 한 방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들키거든요. 네. 그 장충을 어디 들고 도망다녀요. 그렇죠. 한 방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조금 이렇게 다 같이 좀 어울려 놓으시면 네. 좋지 않을까. 너무 1대1이 아니라. 네. 그래요. 어쨌든 이승환 씨, 주변 분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 유독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성격이긴 해요. 주변에서 무슨 얘기하면. 부럽긴. 그래요. 명순홍님, 제 대학 동기 중에서도 여후배를 뷔페집에 데려갔다가 과에서 별명이 뷔페 도리가 된 분이가 있어요. 뷔페 도리. 진짜 구리게도 지나요. 뷔페 도리. 임준환님, 이것도 한때예요. 즐기세요. 이상민님, 밥 한 번 먹고 영화 보고 고백하고 그렇고 그러다가 연인 되는 거죠 뭐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 해드려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바람둥이는 자기가 바람둥이인지 몰라요. 나는 나는 친절한 사람이야. 난 여성에게 친절할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밥 사달라고 해서 사줬을 뿐이야. 그럼요. 지금 이승환 씨 캐릭터가 그거네요. 나 마땅히 혼자 먹기 뭐해서 유나 오빠랑 밥 먹을래? 그냥 밥 먹기 뭐해서 먹었어요. 다음날 너 없다니까? 그러면 유빈이가 딱 나타나네. 유빈아 밥 먹을래? 이거 뭐 그냥 뭐 근데 둘이 만났어요. 어제 유나 씨랑 먹고 유빈 씨랑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게 두 분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이쪽에서도 먹고 밥을 먹고 그냥 밥 먹고 마땅히 먹을 사람이 없어서 먹은 것 뿐인데 왜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이 또 오해할 수 있는 그럼요. 소지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 승환 씨가 정말 진실된 사랑을 만나려면 조금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이성 씨는 이 이승환 씨가 조금 바뀌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부럽긴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래 듣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미니로 계속해서 이승환 씨를 위한 조언을 보내주세요. 크라운 제이의 케빈은 바람둥이. 케빈은 바람둥이 케빈은 바람둥이 이제 나보고만 널 바라볼 수 있게 네 곁에만 있을게 난 영원토록 우린 함께인 거야 It's been a long time 너무 오랜만이지 내 곁에 더 나는 다가왔지 하늘도 날
키며 어깨에 사무시키 되면 손만 잡고 있잖아 넌 어느새 이렇게 사랑이 자라 너와 나 잊지 못할 사랑 나누잖아 소중한 행복이 내게 와 절대 널 놓지 않아 넌 내 거잖아 나는 오늘을 위해 멋있게 차려입고 넌 내가 본 중 제일 예쁜 모습으로 1년 전 그 수줍던 미소까지 데리고 내게 다가와 날 반겨주냐 왜 그러고 캐비는 바람둥이 이제 나도 너만을 바라볼 수 있게 네 곁에만 있을게 난 오영원초록 우린 함께인 거야 행복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너와 나 눈이 마주칠 때 갑자기 내 볼에 키스할 때 화가 나주고 싶어 이렇게 확 안아주고 싶어 내 주머니에 다 넣고 싶어 지나가는 여자 쳐다봤다고 10분 동안 한마디도 안 해도 내가 아플 때 나보다 더 아파하게 걱정해주는 보고 있으면 더 보고 싶은 난 오직 너만 사랑해 사랑해 바람둥이 사랑해 이제 나도 너만을 바라볼 수 있게 사랑해 사랑해 있을게 날 사랑해 영원토록 우린 함께 있어 사랑해 사랑해 널 사랑해 내게 다줘 널 사랑해 캐비는 바람둥이 눈새 서로도 바람둥이고 독수리도 바람둥이 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1837님,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여자가 있는 듯이 꿈이세요. 순정남 이미지로 거듭나는 거죠. 아, 그렇게 수많은 수많은 여자분들과 뭐 식사를 하고 네.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원래 그렇게 짝사랑했던 사람이 그거예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 남자와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밥을 한 끼 먹고 또 다른 사람과 밥을 한 끼 먹었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나랑 밥 먹는 게 그냥 단순히 동료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자분이. 그럼 또 여자 직장 동료와 같이 얘기하다 보면 좋은 얘기는 못 나와요. 절대적으로. 그럼 분명히 바람둥이나 뭐 카사노바나 그런 소리 말고는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이거를 어느 정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빈 씨. 네. 하나 네, 3291님. 이것도 한때니까 그냥 즐기세요. 저는 못생겨서 누구랑 밥 먹어도 소문 안 나네요. 참. 야, 슬프다. 이은 씨. 황민아님, 네. 참 쿨하지들 못하시네요. 전 남자들이랑 밥만 잘 먹고 다니는데 지금 너무 의식하셔서 그래요. 남들은 그렇게 남 일에 신경 안 써요. 크크. 그러다 보면 그냥 그런갑다 합니다. 처음이라 그래요.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는 틀려요. 그래요? 많이 틀려요. 네네. 그런 거. 여자분이 그러면 부러워요. 여자분 예를 들어 유빈 씨가 뭐 저랑도 밥을 먹고 또 저 친구랑 밥을 먹으면 괜히 나랑 한 번 더 먹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 근데 이게 성별이 좀 다르거든요. 맞아요. 여자들은 네. 오히려 마음이 좀 다치는데 다치는데 남자분들은 오히려 그럼 더 적극 경쟁심이 생기는 그렇군요. 여자는 누군지 그래야 되는군요. 그래야 됩니다. 네, 남자가 어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참 못됐어요, 남자들. 뭘 못했어요 불쌍한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네네. 7274님이요. 사내에 농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 동호회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해보세요. 남자 직원들과 자주 어울릴 기회가 생기면 이런 소문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해결책입니다. 네. 안 한다니까 이 사람이 직접. 하긴 성향이 안 안 맞아요. 한다니까. 이런 자. 남자한테 절대로 밥도 안 사요 이 사람은. 네. 자, 그럼 여기서 오랜 연륜과 경험으로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닥터배. 닥터배 어록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신 이승환 씨에게 드리는 닥터배 속 시원한 해결 방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법! 자, 이승환 씨.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하고 정말 아름다운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얼른 연애를 하시거나 결혼을 하세요. 지금 28살이면요. 조선시대 때 나서는 애가 한 5 정도 됐어요. 진짜. 무슨 매년 연년생으로 났나봐요? 근데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면요. 당당하게 식사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만약에 연애가 있으면 나 여자친구 있어라고 떳떳하게 밝히고 나서 식사 예은아 밥 먹을래? 그러면 맞아요. 남친구 있는데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근데 괜한 솔로다 보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연애를 하게 되면 조금 자제하게 돼요. 오늘 예은이 눈이 이쁜데 이런 멘트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없을 때는 할 수 있는 거죠. 아. 오늘 유빈이 오늘따라 귓볼이 아름답다. 이러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여성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연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도 편안하고. 네, 좋습니다. 닥터 배가 역시 첫 번째 사연 해결을 힘들다 감독님 해주셨거든요. 이거. 자. 이거 막 만들어야 되게 힘드네. 계속해서 두 번째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 또 있어요. 이번에는 예은 씨가 소개해 주실게요. 네, 최수정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극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전을 찾아보면요,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윗사람을 꺾어 누르거나 없앰이라고 나오네요. 제가 요즘 이런 하극상을 당하고 있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밴드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2년 동안 막내로 일하며 연습실 청소하고 악기 매일 닦고 선배들이 안 내려는 회비 억지로 걷어서 활동 기수들 연습시키고 밥 먹이고 그러다가 이제야 회장 자리를 맡게 됐어요. 솔직히 조금 편하게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죠. 하지만 올해 들어온 신입생들 때문에 제 마음은 너무나 불편하답니다. 올해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이 너무 까불어요. 문제는 분명 까불지 말라고 경고를 줬는데도 자신이 하는 행동 중 어떤 게 까부는 건지 기어오르는 건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제가 조금 군기를 잡으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농담으로 받아치고 회의 때 무슨 제안이나 의견을 낼 때도 동아리 10년차 선배처럼 넉살 부리며 하하하 이건 어떻습니까 까불이 이러면서 자꾸만 까불어요. 아우, 답답해. 연습 좀만 하라고 하면 자기 할 일은 순위가 있고 자기 나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케줄을 터치하지 말래요. 제 눈을 보고 따박따박 대들면서요. 여러분, 제가 선배들한테 받은 구박을 그대로 전수하려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자꾸 이렇게 되니까 저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분기도 바짝 잡고 까부는 후배의 콧대를 눌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세월이 너무 흘러서 후배들이 기어오르면 오르시라고 넙죽 엎드려줘야 하는 걸까요? 정말 답답해 미칠 것 같습니다. 최수정님의 사연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최수정 어떻게 진짜 꼴보기 싫다. 막 제가 열받아요.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착한 거죠. 아니, 착한 거. 궁금하네요, 갑자기. 원더걸스에도 이런 후배가 있었나요? 저희는 그렇게 후배를 신경 쓰지 않아요. 네. 이게 정답입니다. 네. 이 정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처럼 어떻게 솔직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후배가 만났는데 인사를 안 했다 이런 거는 그래 내가 참자고 지나가면 되는 일인데 이 최수정님 같은 경우는 계속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고 이거를 밴드를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면 이거는 조금 답답하죠. 네, 확실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름도 수정이고요. 23세 여자면은 지금 일단 내용을 보면요. 귀여움의 어떤 귀여움이 있어요. 귀여움의 후배 남자한테는 절대적으로 이건 하극상이라고 볼 수 없고 선배 누나에 대한 어떤 귀여움의 장난이고 여자분일 경우에는 수정 씨가 어느 정도 가슴 속에 있는 이 정도는 내가 받아줄 수 있다, 받아줄 수 없다라는 수치를 어느 정도 낮춰야 돼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정말 예전에는 선배 그 그림자 밟았다 좀 맞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잘하는데 보니까 저는 똑같이 안 할 거야 했는데도 저는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정 씨가 나는 선배한테 물려받은 걸 난 하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기준을 기준을 둬버려서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막 짜증나는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대감을 조금은 좀 열어주고 수치를 좀 낮춰주는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관심으로 대응하면 좀 나아질까요? 무관심이 최고죠. 절대적으로. 1972님, 밴드 멤버 한 명 자르세요. 한 명 자르면 그 사람의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가거나 긴장하게 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긴장하는데 언제 또 구합니까? 그러니까요. 이 기능인들은 사실 잘 구할 수가 없는. 사실 이런 상황에는 함께하는 동기분들이 좀 같이 분기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약간 혼자서 신입생들을 다 상대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분들이 또 이제 같이 동기들이 있으면 또 잘해요. 또 잘하고 있어요. 약간 영악한 거죠. 그렇죠. 앞에서도 뒤에서 다르고. 김환진님 문신을 보여줘요. 판박이지만 티 안 나는 걸 붙여서 슬쩍 보여줘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문신 쭉.
걸려요, 이거. 그래, 내가 들어줄까? 하면서. 근데 팔에 묻어도 나오고, 그러면 큰일 나요. 박영진님, 몰래 동영상을 찍어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세요. 4387님, 요즘 애들은 전두엽이 없다던데. 2425님,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렇습니다. 회장님 직접 나서지 마시고요. 악역 맡아서 쓴소리 담당할 선배 하나를 활용하세요. 하셨습니다. 군기반장은 사실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필요하죠. 네. 그 분위기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요. 백이동 씨는 군기반장이셨나요? 저는 군기반장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 자체였어요. 저는 이제 생긴 게 좀 굵직굵직하다 보니까 잘 그 후배들이 잘 그걸 안 했어요. 저는. 그만큼 저는 똑같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배한테 잘하는 거를 후배들한테 보여주고 그것만 해달라 그래요. 저는. 그 이상의 그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선배한테 하는 것만큼은 나한테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배한테 되게 잘하면 후배가 다 잘하죠. 그렇군요. 4329님, 어려운 정치 이야기, 경제, 사회, 종교 이야기를 많이 나누세요. 그래서 대학이 어려운 선배처럼 보이면 후배가 덜 까볼 거예요. 하셨습니다. 대화가 끊기죠. 재미없는 선배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오히려 더 까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어서 닥터배의 해결책 들어보겠습니다. 힘들어. 자, 최수정 씨는 버릇없는 후배를 위해 사랑의 한마디. 사랑의 한마디를 해주세요! 이겁니다. 옛말에 미운 사람일수록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있고 성경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한마디면 그 후배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최수정님께 납작 엎드려 묻게 될 것입니다. 그 한마디, 그 사랑의 한마디는 꺼져버려! 갑자기 생각했는데 저희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댄스 동아리 할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함께 활동을 하면은 신입생들이 좀 선배님 이러다가 언니 되고 이렇게 오빠 되고 이러다 보면 너무 그게 무너지잖아요. 네. 그럴 때는 아예 몇 기수 선배님이 오셔서 군기를 한번 확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료애를 진짜 예은 씨 말한 것처럼 동료애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선후배가 아니고 우리는 저 윗사람한테 당하고 있는 우린 동료일 뿐이다라는 거면 이 동변상련이라고 같이 있어 어우러질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사랑의 한마디 해결됐나요? 네, 아주 해결됐습니다. 자, 너무너무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을 해주셨고요.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요. 잠시 후 3부에서 인류종합고민연구소 조금 더 심층적인 고민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더걸스의 Wishing on a Star. 아스타라고 써있어가지고 지금 아스타? 생각하고 있었어요. Wishing on a Star. 아스타! 듣고 올게요. 잠시 후 3부에 뵐게요.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요즘 굴욕이라는 낱말이 여기저기서 흔하게 쓰이죠. 굴욕은 남에게 억눌려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뜻하는 말로 굴욕을 당하다, 굴욕을 참다처럼 씁니다. 곤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심한 모욕이나 참기 힘든 일을 가리키는 말로 곤욕을 치르다, 곤욕을 겪다처럼 쓰이죠.
또 곤혹도 있습니다. 곤란한 일을 당해 어찌할 바를 모름을 뜻하는 말로 뜻밖의 일로 곤혹을 느끼다처럼 씁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 협찬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중년 여성과 그녀들의 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상담 콘서트 피어라 중년. 봄바람이 아름다운 5월 22일 수요일 오후 7시 반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배우 정혜리의 모노드라마와 구성의 김진세의 전문 상담, 그리고 재즈 보컬리스트 잉거마리가 국민 MC 김성주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내 어머니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상담 콘서트 피어라 중년. 자세한 안내와 티켓 신청은 www.imbc.com에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상담 콘서트 피어라 중년은 SK텔레콤과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행복하세요. 뿅. 행복하세요. 행복하십시오. 행쇼. Don't worry, be happy. 행복하세요. 오늘의 행복 쉼표. MBC 라디오와 함께 행복을 나누세요. 심심하고 짜증나고 가슴 답답할 때 무료하고 피곤하고 속상할 때도 인터넷 라디오 작은 내 친구 함께해 Happy all the time 미니 중파 900kHz, 표준 FM 95.9MHz 문화방송입니다. HLKV. 연비 기준은 바뀌어도 푸조 프리미엄은 바뀌지 않습니다. 비교할수록 돋보이는 복합 연비 18.4km. 푸조 508 1.62 HDI. 비교할수록 돋보이는 푸조 508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전국 땅값이 4년 5개월 만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기준 전국의 땅값은 2월보다 0.11% 올라 금융위기 발생 직전 고점인 2008년 10월보다 0.09%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땅값은 0.11% 올라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세종시는 0.51% 올라 13개월 연속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토부는 땅값이 전 고점을 회복했지만 연간 2-3%씩 오르는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 땅값은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과거 일본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역사 왜곡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배쇼고로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배쇼 대사에게 일본 정부와 전계 인사들의 일그러진 역사 인식과 시대착오적인 언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UN 결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일본 정부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창건일 81주년을 맞아 열린 열병식에서 사열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열린 군대 열병식이 포함된 창건일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7월부터 대부업을 제외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 모든 금융사의 신규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기존 연대보증자들은 대환대출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내용의 연대보증 폐지종합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연대보증으로 대출한 자금은 같은 액수로 다시 대출받을 수 있고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서민과 영세 상공인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연대보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알뜰폰 이용자 3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알뜰폰 사용으로 통신비가 월 평균 41.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G 스마트폰에서 알뜰폰으로 전환한 이용자는 통신비가 47% 줄었으며 4G LTE폰에서 전환한 이용자는 52%가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곳에 따라 비가 조금 오다가 차츰 개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한때 중부지방과 경북지방에서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대구 8도 등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구 1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윤도현입니다. 오페라 유령의 앤드루 로이드 웨버, 그의 신화가 시작된 첫 작품을 아시나요? 바로 그가 가장 사랑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입니다. 세계를 놀래킨 뮤지컬 사상 최고의 음악, 이 흥분된 무대가 찾아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라디오에서 UFO가 나타났다고 하자 하얗게 질려 애인과 자동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남자. 우연찮게 라디오 퀴즈 프로그램에 전화를 받게 되는 도둑. 가수가 되고 싶어 라디오에 출연하는 사람들. 또 늘 라디오를 켜놓고 살아가는 가족. 영화감독 우디 알렌은 훗날 이런 기억을 바탕으로 영화 한 편을 만듭니다. 바로 라디오 데이즈인데요. 아마 그가 추억하는 라디오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겠죠. 라디오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듭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내 곁에 있어 난 언제나 내 숨결보다 더 가까이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3부 열었습니다. 인류종합고민연구소. 자, 닥터베의 코멘트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미니를 또 계속 보내주셨는데요. 뭐라 그런지는 네,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서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 순 없지만 전 굴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못하거든요. 그냥 하면 되죠. 네. 자, 잠시 후에는 연기가 있고 웃음이 있는 꽁트로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고민들 한 줄로 읽고 한 줄로 해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게 굉장히 어렵겠네요. 한 줄로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너무 길면 어떡해요. 아까 사실 어렵다. 나한테 왜 이래 진짜. 화이팅! 지금 원더걸스 얼굴 구경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이런 거 시켜요. 대본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고민은 저희가 돌아가면서 읽어드리고요. 빠른 답변은 닥터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원경님, 4년 동안 짝사랑하는 남자애가 있다. 멀리서 그 남자애를 바라보기만 하는데 최근 여자친구가 생겼다. 어떻게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찾았습니까?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하세요. 원래대로 짝사랑 하세요. 박진성님, 친구들이랑 공놀이를 하다가 한 친구가 자신 머리로 공을 던져서 화를 냈더니 적반하장으로 더 화를 내서 서로 말을 안 해요. 이를 웃자면 좋노. 계속 말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약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안종희님, 앞집 아줌마가 우리 집을 제 집 드나들지게요. 냉장고도 뒤지고 침대에서 낮잠도 자고 이 아줌마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옆집 앞집 가셔서 냉장고 뒤집어 침대에서 낮잠도 자세요. 박현아님, 남편과 맞벌이를 하는 주말 부부인데요. 저랑 같이 사는 아기가 아빠 자꾸 보고 싶다고 울어요. 어떻게 하죠? 아빠한테 보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서 키우세요. 고민 시원하게 해결.
이야, 진짜. 최고의 고민 상담이었습니다. 심플리서 베스트예요. 맞아요. 임준환님, 백희정님, 법륜스님의 중문죽설 수준인데요. 아주 박진성님, 닥터베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치기의 노래 듣고 와서요. 본격적으로 또 인류 종합 고민연구 3부의 코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오. 자,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지금 들려드릴 고민 사연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결론을 내려주셔야 하니까요. 내용 잘 들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보기에 문자 미니로 추첨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온 제이님의 사연입니다.
아이디 제이 역의 유빈, 제이의 친구 역의 예은, 아이디 프린스 역의 백이성, 나레이션과 아이디 제이의 엄마 역의 윤하. 무남 동료로 자란 전 어릴 적부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유빈아, 놀이터 나가서 애들이랑 놀지 그러니? 싫어. 그냥 집에서 책 읽고 인형이랑 노는 게 좋아. 그치 미미야. 그렇게 쓸쓸히 자라던 제게 인터넷 채팅은 신세계와 다름없었죠. 우와, 이 프로그램에만 들어가면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니. 빨리 들어가 봐야지. 아이디는 뭘로 할까? 제이. 채팅방에 제이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안녕, 난 서울 사는 별밤대 1학년 예은. 넌? 안녕, 나도 별밤대 1학년이야. 반가워. 진짜? 이거 완전 인연이다. 이런 데서 만나고. 채팅방에 중계동 프린스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중계동 프린스님, 할로. 하이, 반가. 다들 어디 사시나요? 저랑 제이님은 같은 대학 다니는 친구예요. 오늘 처음 만났지만. 제이, 거기 있어? 왜 대답이 없어? 응, 나 여기 있어. 그렇게 채팅방에서 우연히 만난 대학 동기와 전 절친이 되었고, 그날 알게 된 아이디 중계동 프린스님은 제게 따로 채팅 쪽지를 보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이는 가수 누구 좋아해요? 난 원더걸스. 특히 나 유빈이 팬이야. 우와, 정말요? 나도인데. 근데 난 예은이도 좋아요. 노래 되게 잘하잖아요. 맞아. 제이는 정말 나랑 여러 가지로 잘 통하는구나. 저 요즘 고민이 너무 많아요. 대학 진로를 잘못 결정한 것 같기도 해요. 프린스님은 제 나이 때 어땠어요? 너 이제 오빠라고 불러. 내가 제이의 오빠가 되어줄게. 그리고 고민이 있을 땐 하늘을 봐. 내가 자주 써먹는 방법인데 하늘을 보고 눈을 감고 숨을 크게 한번 쉬어봐. 그럼 당장은 아니지만 무거운 마음이 사라질 거야. 친구도 많지 않고 성격도 어둡던 전 채팅에서 만난 아이디 프린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점점 밝아지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때 채팅에서 만난 프린스라는 사람이랑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낸다고? 왜? 그럼 안 될까? 야, 요즘 채팅에 이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 조심해. 설마 벌써 그 사람 만난 건 아니겠지? 아직 만나진 않았는데. 아직? 얘가 진짜 큰일 나려고 그래. 너가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봐서 그러는 건데, 특히 인터넷에 변태랑 나쁜 사람 진짜 많아. 그니까 조심해. 알았지? 응, 알았어. 근데 그 오빠도 원더걸스 좋아한대. 특히 유빈이랑 예은. 아, 진짜? 그래도 잘 생각해봐. 그리고 너 내일 생일이지? 같이 저녁 먹을까? 아직 계획 없어. 나중에 문자하자. 채팅방에 제이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제이 드디어 왔구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오빠가 오래 기다렸잖아. 네. 그냥 오늘 과제가 많아서요.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야. 널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근데 있잖아.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네? 절 좋아한다고요?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얼굴 못 봤어도 프로필에 사진 뜨잖아. 넌 예쁘고 얼굴도 뭐 참 내 스타일이고 감성도 풍부하고 마음도 여리고 딱 내가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제이야, 이런 말 지금 해서 좀 그런데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얼굴 보고 얘기하자. 그럼 내일 제이 생일이지. 내일 만날까? 내가 생일 리베도 준비했어. 하지만 만약 내 마음을 받아줄 거라면 내일 대학로로 와줘. 기다릴게. 네 마음이 거절이라면 나오지 마. 그렇게 알고 있을게. 오랜 시간 채팅으로 친하게 지낸 프린스 오빠. 전 이 사람이 참 좋지만 실제로 만나서 사귈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이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으면 영영 못 보게 될지도 몰라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별밤 가족 여러분, 제이 양의 고민에 공감을 하신다면요. 제이 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음 3가지 의견에 투표해주세요. 만나본 적은 없어도 이미 온라인으로 충분히 교류한 사이니까 한번 만나봐. 이 의견은 1번. 보지도 않고 사귀자니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 얼른 친구 끊어. 이 의견은 2번. 그래도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난 건 인연일 수도 있으니까 섣불리 관계를 끊지 말고 온라인 관계만 유지하는 건 어떨까는 3번. 자, 양평동에서 제이님이 보내주신 사연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세 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정말 당연히 만나야죠. 만나고 싶고. 이게 상상이 엄청나거든요. 남자들은 세팅을 하면. 이 상상을 해서 머릿속에 정말 나의 장점만 다 넣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그 여자라고 인정을 해버리고 만나고 싶어요. 당연히. 그렇죠. 아니 만나고 싶은 거는 당연한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보지도 않고 지금 사귀자고 얘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사람에서는 솔직히 좀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뭐지?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요. 근데 좀 고민도 될 것 같아요. 되게 말이 잘 통했는데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 좋은 친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프로필에도 사진 다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대화를 충분히 근데 했으니까. 사진이라는 게 요즘 아시겠지만 그렇죠. 사진까지 잠깐만. 그러면은 상대방의 남자가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사진하고 틀려서 못 나가신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요. 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직접 결론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유빈 씨가 참여 방법 소개해 주세요. 네, 인류종합고민연구소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제이님의 사연을 듣고 만약 여러분이 제이라면 어떤 선택을 내리실 건가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한번 만나봐라. 2번, 이상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 당장 친구 끊어라. 3번, 만나지 말고 온라인 관계만 유지해라.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게 좋은지 의견과 문자 보내주세요. 가장 많이 꼽아주신 방법으로 제이님께 결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요. 샵 8001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의 추가 비용이 들고요. 컴퓨터 미니 어플은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럼 오늘의 고민 해결 방법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를 듣고 올 텐데요. 카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MBC 라디오로 고민투표라고 띄어쓰기 없이 검색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데프콘의 나랑 사귀자 듣고 올게요. Yeah, once in your lifetime, you'll get this feeling you never had before. That's when God's gonna tap on your shoulder and whisper to you, that shit's the one. 웃지 마. 이런
에스테폰의 나랑 사귀자 듣고 오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살펴볼게요. 1379님 3번 만나지 말아요. 왜냐? 내가 바로 은큼한 놈이니까. 남자들의 심정을 대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백이성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나야죠. 만나야 된다고요? 그럼요, 남자랑 만나야죠. 만나서 이렇게 뭐 불건전하거나 그러면 애시당초 딱 보고 그냥 헤어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만나서 누군지는 확인하고. 그렇죠. 뭐 대학로라든지 사람이 많은 곳에 딱 낮에 만나서 서로 확인하고 얘기하다가 그 좋은 만남을 가지고 헤어지면 되고,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내가 느낀 바가 좀 약간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안 만나면 되는 거고. 뭐 좋으면 계속. 근데 조금 애매한 게 이게 사람이 좀 이상한 부분이 처음부터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멀쩡한데 이상한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이면은 뭐 그냥 끝내면 되는 거고, 또 이상하게 조금씩 스물스물 오는 사람들 보면 스물스물 어느 정도 경계를 해야죠. 첫 만남. 아니 이분이 그랬잖아요. 또 생일 이벤트를 준비하셨다고. 그러면은 그걸 안 하는 조건으로 나가게. 근데 진짜 잠깐만, 생일 이벤트를 내일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럼 제이 씨의 생일은 언제였던 거죠? 글쎄요. 이미 나가셨던 건가? 아니 좀 왜냐면은 이렇게 잘 만나서 카페에 막 사람 좋은 데서 막 얘기 잘 하다가 내가 생일 이벤트를 준비했어. 뭐 어디 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어디로 데려갔는데 확 돌변해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아니면 친구랑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뭐 친구들이랑 같이 나오거나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계속 안 보면 좀 계속 궁금증이 생기고 후회가 남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미궁에 빠질 수가 있어요. 털어내버리다 일단 만나고. 조금 더 조금 약간의 이게 있을 때 만나면 훨씬 더 좀 더 깊이 점점 더 부풀어져서 점점 더 커져서 만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조금 미리 만나는 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5485님 1번 한 번 만나본데 저는 공감합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호신용 도구를 들고 가서 그런 마음이 있었지. 그거는 뭐 여성분들은 꼭 하나씩 지니고 다녀야 되고. 이거는 요새 필수품인 것 같아요. 우승민님 1번 사람과는 만나서 얼굴을 보며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만나되 보호해줄 수 있는 친구 한 명 정도, 백이성 씨와 똑같은 의견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조심은 해야 하니까요. 0929님 저는 요즘 채팅은 아니고 1994년에 초등학생 때 채팅으로 만난 친구와 대학생 돼서 만나서 결혼에 꼴이 냈답니다. 그랬던 시절도 있었죠. 좋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채팅만 했는데 요즘에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채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같이 게임을 하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요. 서로의 아바타로 센스를 확인하고 만나는. 신재훈님 99년 채팅으로 만나 결혼 6년 차인 1인입니다. 최형무님 3번을 결론으로 사이버러버는 정말 비추합니다. 7892님 3번이요.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도 안 되지만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해서 인터넷으로 그냥 서로 힘들 때 이야기 나누는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전혀 예상할 수 없네요. 어느 쪽으로 몰표가 갈지. 자, 이야기를 나눈 동안 집계가 나왔는데요. 오늘 별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집계 가장 많은 집계는 어딘가요? 자, 보여주세요. 자, 문자 미니 모바일 메신저 집계한 투표 결과입니다. 1번 만나봐라는 146표, 2번 만나지도 말고 친구도 끊어라는 281표, 3번 만나보지 말고 온라인 관계만 유지해라는 171로 이렇게 해서 별밤 가족들은 만나지 마라라는 의견에 가장 많은 보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별밤 가족 여러분들. 그래요. 남자들이 오늘은 실패했네.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지 않잖아요. 아니 어쩌면 청취자분들 중에 여성분의 성비가 더 높아서 결혼이 났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뭐 우리 한번 만나볼까? 뭐 그냥 밥 먹을까 정도면은 괜찮은데 날 안 받아줄 거면 나오지 마. 이거는 조금.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여성분에게 어떤 그걸 한 거죠. 에티켓을 드리는 거죠. 진짜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된다. 나의 순성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무서워요. 이제 백이성 씨는 그런 의도일 텐데 이분이 그런 의도. 오늘은 실패했네. 다음 주에는 꼭 여사의 마음을 사로잡겠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제이님 그분 만나지 말고 저희가 생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두산 거 보내드릴게요. 근데 정말 예은 씨 말씀처럼 내일이라고 했으면 내일이 언제였을까요? 그니까요. 나 정말 궁금해요. 오늘 밤? 제이님 이미 나가서 사연 들으셨으면은 좀 연락 좀 해주세요. 적어도 2, 3일은 지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방송 들으셨다면 문자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제서 그걸 알았을까? 어떻게 됐는지, 만났는지.
굉장히 우리 12시간 같이 해요. 지금 보내주시고 12시간 같이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끼리 불을 피웠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미 만나고 왔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들어서 사귀기로 했을 수도 있는데. 만나도 왔을 수도 있고. 막 끊을 수도 있고 지금 아직 온라인 채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구글 지금 장구를 쳤는데. 6320님 1번 대신 선글라스와 모피를 입고 나가요 라고 뒷북 쳐주셨습니다. 2번은 판명이 아닌데요. 굉장히 늦게 보내주셨어요. 그럼 더 들켜요. 모피 너무 좋은데요. 모피에다 선글라스. 그래요. 저 혹시 제이?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준비한 순서 다 함께 해봤는데요. 첫 코너였던 만큼 네. 약간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네. 어떠셨나요, 백이성 씨? 재밌었어요. 재밌는데요. 네. 너무 어려워요. 어렵네요. 백이성 씨가 해야 될 롤이 굉장히 많아요. 나 진짜 네. 닥터배. 그래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이렇게 끌어온 거죠, 저희가. 하지만 이 원더걸스를 믿고 네. 저는 꾸준히 나오겠습니다. 아유, 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은 씨, 유민 씨 오늘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재밌는 콘트도 기상천외한 사연들이 오늘. 네, 저도 다양한 걸 많이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네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다르죠. 느낄 수가 있네요. 실패했네, 진짜. 자, 그럼 세 분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고 다음 주에 뵐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자, 네. 보내드릴게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죠. 알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디의 고마워 띄워드릴게요. 언제부터 못 잡은 그 손이 자연스러워